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다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오늘 6강 스피리추얼 Z세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뉴 멤버가 있습니다. 우리 김유선 목사님이신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선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끝인가요? 아직은 어색해서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178쪽입니다. 스피리추얼 Z세대.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소위 Z세대가 가장 많이 한다는 질문 3종 세트다. 이런 질문을 Z세대에게 받은 기성세대는 대체로 황당하고 말문이 막힌다. 도대체 이런 질문을 습관적으로 하는 Z세대는 어떤 존재인가? 달나라에서 온 외계인인가? 기성세대는 앞으로 Z세대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다. Z는 알파벳 마지막 글자로 20세기 마지막에 태어난 세대를 뜻한다. 그들의 부모는 X세대로 불리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세대라는 의미에서 미지수 X를 사용해 명명됐다. 이후 세대는 알파벳 순서대로 Y, Z세대로 부르게 됐다. Z세대는 Y세대, 밀레니엄의 뒤를 잇는 인구 집단이다. Z세대에 대한 명확한 세대 구분에 대해 아직까지 통일된 의견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Z세대로 분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Z세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첫째, 경제, 사회, 종교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력이 점점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Z세대에 해당하는 만 19세에서 29세 인구는 약 65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7%를 차지한다. 이전 세대보다 아직까지 수적인 규모는 작지만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력은 상당하다. 맥켄지 앤 컴퍼니에 따르면 Z세대는 현재 전 세계 소비자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가 주력 소비세대로 부상하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무척 중요한 작업이 되었으며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Z세대가 교회의 청년 세대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한 교회의 다음 미래는 이들 Z세대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교회의 중장년 세대를 이어 향후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계층이 바로 Z세대이다. 둘째, Z세대가 그 이전 세대와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Z세대가 다른 세대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에 놓인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점이다. 밀레니엄 세대가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접한 세대라면 Z세대는 아날로그 환경을 체험조차 못한 최초의 세대이다.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과 시공간 개념이 기존 세대와 다른 세대이며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할 뿐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비디오 콘텐츠 제작이 자연스러운 세대이기도 하다. 지구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와 공해 물질로 오염되고 모피와 가죽 생산을 위해 동물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텍스트가 아닌 생생한 동영상으로 보고 자란 Z세대는 디지털을 통해 사회 문제와 이슈를 다양하게 접하고 인식해왔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Z세대들은 학교 수업도 교회 예배도 모두 온라인으로 참여해야 했으며 대면 관계보다는 비대면이 훨씬 익숙하고 편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Z세대의 이런 특성들은 한편으로 오프라인과 체험을 선망하는 경향을 가져오기도 한다. 한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Z세대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한다. 그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향후 경제적 풍요를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나 중심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착한 소비와 윤리 소비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관과 맞으면 다소 비싼 물건이라도 기꺼이 구매하는 성향이 나타난다. 또한 Z세대에게 독특한 체험과 경험, 재미는 이들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온라인에 갇혀 있기보다는 다양한 오프라인에서의 체험과 재미를 추구한다. 한편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기 이상의 필수 아이템으로
Z세대의 일부분이 되었고 SNS 활동도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디지털 라이프 중 하나이다. 우리는 기존 세대와 차별화된 특성과 성향을 가진 Z세대를 잘 이해함으로써 이들과 소통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더 크고 멋진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Z세대 여기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딱 간 세대인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Z세대는 아날로그가 쏙 빠지고 단번에 디지털로 진입한 세대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 자체나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계속 할까요? 등장 배경 1. Z세대의 형성. 친구들과 인스타로 연락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DM부터 보내요. Z세대가 등장하고 형성된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네이티브다.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의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종교적 컨텐츠에 노출되고 있다. 동시에 안티 기독교 정보도 기존 세대보다 훨씬 많이 접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 나오는 인터넷과 온라인을 달고 사는 청소년을 가리키는 밈 제너레이션도 결국 Z세대와 동일한 세대로 볼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문화적 영향이다. Z세대는 글로벌화와 함께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커졌다. 특히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됨으로써 Z세대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기존 세대와는 다른 교양과 종교의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서구식 가치관의 무분별한 유입은 이들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가족 및 사회적 환경이다. 크리스천 Z세대는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나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다. 부모의 신앙과 교회 활동은 이들이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한편 Z세대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인기 감소는 이들의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넷째, 사회적 이슈와 가치관이다. Z세대는 사회적 정의, 환경보호, 인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다. 최근 다양성과 포용성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가르침 중 일부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와 맞닿아 있으며 이로 인해 크리스천 Z세대는 신앙을 통해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이들이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이전 세대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크리스천 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면서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이런 배경은 크리스천 Z세대가 더 개방적이고 사회적 의식을 가진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향후 이들이 중장년이 되었을 때 지금의 기성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교회와 사회에서 보여줄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 Z세대의 관심사와 감정, 야근이란 칼퇴해서 헬스장 가야죠.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주식 투자 공부 모임에 가입했어요. 주식 투자는 게임과 같아요. 최근 Z세대에 관해 심층 연구를 한 연구 결과를 보면 Z세대가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활동으로는 취미 44.6%, 일 43.6%, 진로 고민 35.6%, 자아 성찰 28.7%, 취업 준비 28.7%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Z세대는 역시 일과 취미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며 아직 미취업 상태인 Z세대는 진로 고민, 자아 성찰에 상대적으로 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즘 Z세대가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요약하면 Z세대는 일과 취미 활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가 하면 미래를 위한 진로와 성찰에도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열정파 청년들이
바로 Z세대인 것이다. 같은 연구 결과에서는 Z세대가 요즘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감정으로는 감사한 49.5%, 걱정되는 44%, 즐거운 34%, 기대되는 34%, 막막한 29%, 불안한 27% 순으로 나타났다. Z세대는 크고 작은 성취에 대한 감사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정해지지 않은 불안한 미래와 취업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목표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즐거운 감정을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기대하는 감정을 미래의 방향과 취업난으로 인해 막막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감정들 넘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Z세대에게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성취, 명확한 방향성 설정, 성장, 휴식, 여유, 긍정적 인간관계 등이며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 방향성 상실, 타인과의 비교, 나만 멈춰진 듯한 느낌, 취업난, 관계 단절, 체력 소진 등이라 할 수 있다. 크리스천 Z세대의 특징. 그런데 크리스천 Z세대는 일반적인 Z세대와는 좀 다른 특성을 보인다. 크리스천 Z세대는 일반적인 Z세대와 공통점과 동시에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크리스천 Z세대는 일반적인 Z세대와 달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중시하며 그에 따른 실천을 중요시한다. 또 교회와의 연결을 중시하며 활발히 참여한다. 이는 예배 참석, 성경 공부, 청년 그룹 활동 등을 포함한다. 크리스천 Z세대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신앙적인 자료나 공동체에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온라인 예배, 디지털 성경 공부 등은 일반적인 Z세대의 디지털 활동과의 차이점이다. 크리스천 Z세대는 자신의 신앙적 신념을 사회적 정체성과 융합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그룹의 가치관과 신앙적 신념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종교적인 관점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요시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크리스천 Z세대는 태도와 접근 방식에서 일반 Z세대와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크리스천 Z세대는 일반적인 Z세대와 다른 주요 특성들이 있다. 따라서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들의 신앙적 실천과 관심사를 이해하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그들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네, 크리스천 Z세대의 가치관과 신앙 1. Z세대의 가치관과 결혼관. 돈보다 가정과 건강이 더 중요해요. 사귄 지 1년 됐는데 취직만 하면 바로 결혼하고 싶네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크리스천 Z세대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행복한 가정, 개인적 건강, 신앙생활, 경제적 부흥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건강 등의 개인적 가치를 물질적이며 경제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응답 1순위 기준으로 19세에서 24세에 비해 25세에서 29세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응답해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신앙생활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크리스천 Z세대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올바르고 균형 있게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를 물었을 때는 크리스천 Z세대와 목회자의 응답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목회자들은 진로 취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다음으로 신앙생활, 연애, 결혼 순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Z세대들은 진로를 가장 크게 지목하긴 했으나 이 순위로 연애, 결혼을 상당한 비중으로 응답했다. 특히 25세에서 29세는 28.9%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았다. 이는 최근 비혼과 만혼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 Z세대들이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교회에서 결혼관과 이성교제에 대한 바른 가치관 교육이 더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목회자와 장년 세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크리스천 Z세대가 고민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혼자 해결한다 25.4%,
기도한다 23%, 선후배와 친구와 상의한다 22%, 부모님께 이야기한다 14%, 목회자에게 상담받는다 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고민 해결 방법 중에서 신앙적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기도한다와 목회자에게 상담을 받는다는 둘을 합쳐 30% 미만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혼자서 해결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크리스천 Z세대가 고민이 있을 때 신앙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혹은 지인이나 부모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교회 내 다양한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Z세대들이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교회 내 이성교제에 대해 Z세대들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54.6%가 자유롭게 도 된다. 39.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Z세대 남성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응답함으로써 교회 내 이성교제에 대해 좀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의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찬성과 매우 찬성을 합쳐 44%로 나타났는데, 반대와 매우 반대를 합친 2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1%나 돼 Z세대들이 이에 대해 분명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혼전 성관계 허용 인식에 대해 상황에 따라 가는 해도 된다가 70.6%로 조사돼 혼전 성관계에 대해 매우 반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Z세대들의 생각이 점점 더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향후 결혼할 의향을 물었을 때 있음 응답이 86.1%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18세에서 29세 결혼할 의향이 있다 59%고 대답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결과였다. 크리스천 Z세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적극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을 한다면 자녀는 몇 명을 계획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두 명이 맞나요? 네. 물음에 대해서는 2명이 52.6%로 다수를 차지했고, 1명이 16.2%, 3명 이상이 10.8%, 0명 4.4%, 아직 모르겠다 16.2%로 각각 나타났다. 너무 수가 적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크리스천 Z세대들의 자녀 계획은 요즘 한국의 출산율 저하 경향을 고려하면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며,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의 중요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래 배우자의 신앙 유무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가 57.7%, 기독교 신앙 유무에 상관없다가 38.7%로 나타나 동일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중은 특히 25세에서 29세 기독교 신앙인과 결혼 65.0%, 신앙과 무관 31.6% 등과 더 큰 차이를 보였으나 19세에서 24세에서는 각각 46.8%, 49.4%를 보이며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대 전반과 20대 후반 간의 배우자 신앙 유무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 Z세대의 교회에 대한 생각과 신앙관. 부모님 따라 교회에 나왔어요. 엄마의 기도가 큰 힘입니다. 교회에선 마음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없네요. 먼저 만 19세에서 34세 크리스천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조사를 살펴보자. 신앙생활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마음의 평안이 28.1%로 가장 많았고, 구원, 가족 때문에 순으로 집계됐다. 종교 활동의 본질적 이유로 꼽히는 구원이 2순위로 선택된 것이 흥미로운데, 이는 Z세대가 아직은 신앙의 본질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앙생활의 이유에 대한 답변에서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과 교회를 떠난 청년, 소위 가난한 성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마음의 평안을 선택한 경우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이 24.2%인 반면 교회를 떠난 청년은 40.4%로 집계되었다. 반면 구원을 신앙생활의 이유로 선택한 경우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이 25.5%,
교회를 떠난 청년이 11.7%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교회를 떠난 청년들은 신앙보다는 마음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교회에서 충족되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Z세대가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시기는 모태신앙이 56%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이전을 모두 합하면 84.4%로 나타난 대부분 초등학교 이전에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Z세대가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로는 모태신앙이 56.0%로 가장 많았고 친구, 지인의 전도, 부모님을 따라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 신앙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도 어머니가 43.8%였으며 다음으로 교회 친구, 아버지, 목회자, 교회 선후배, 교회 선생님 순이었다. 신앙에 있어서도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영향이 매우 큼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교회 친구, 목회자, 교회 선생님 등의 영향도 일부 있었다. 이는 가정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인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신앙 교육에 대해 더 많은 교육과 강조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교회 활동 가운데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예배와 설교가 35.2%였고 교회 친구들과의 관계 교제, 수련회 혹은 MT, 소그룹 성경 공부 및 나눔 순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 Z세대는 예상보다 훨씬 더 예배와 설교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회 내 다양한 교제와 소그룹 활동 등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에서 24세에서는 예배와 설교가 29.7%이며 함께 수련회 혹은 MT가 가장 중요했는데 25에서 29세에서는 예배와 설교가 38.7% 그리고 수련회 혹은 MT가 9.8%로 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교회 내에서 대학부와 청년부 등 연령대별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 그룹별로 다른 적용과 실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일한 선택 문항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Z세대가 선호하는 교회 내 예상 활동을 물었을 때는 교회 친구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54.3%로 압도적 1위로 나타났고 예배와 설교는 16.6%에 그쳤다. 이는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Z세대의 선호 교회 활동과 실제 Z세대가 선호하는 활동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Z세대는 교회에서의 예배와 설교를 좀 더 진지하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청년 세대의 예배와 설교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교회에 가기 싫을 때라도 교회를 가게 만드는 요인을 물었다. 부모, 가족이 28.0%고 예배가 22.4%, 교회에서의 위치, 역할이 16.8%, 친구들이 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가족, 친구들과 같은 개인적인 관계 요인과 함께 예배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나 지위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장년들이 교회 내에서 다양한 직분과 역할을 맡는 것에 비해 Z세대는 책임감이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지위나 역할 부여가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교회 청년 등에서 다양한 임무과 리더 역할을 신설 부여함으로써 책임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순히 직책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사역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독 청년들은 교회 혹은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교회와 사회에 대한 인식은 신체적, 정서적 안전, 평등, 정의로움의 정도를 묻고 마지막으로 해당 공동체에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기독 청년들에게 교회와 사회에 대한 인식은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인식되는 반면
사회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회와 세계에 대한 이 같은 대조적인 인식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갖는 이분법적 시각과도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마음을 터놓을 친구 유무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는 응답은 사회가 58.9%로 교회 36.0%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진심으로 교제하는 친구는 교회 밖에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회는 신앙생활을 위한 곳이지만 경제 정치적 차이를 넘어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와 친교를 나눌 것으로는 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회는 신앙과 개인 구원을 위한 공간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친밀한 관계는 교회가 아닌 사회에서 맺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마음의 친구를 교회 밖에서 찾는다는 현실은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Z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더 친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를 많이 쇄신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목회자나 어른에게 실망한 경험 유무를 물었을 때 Z세대는 있다가 68.6%, 없다는 31.4%로 있다가 없다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응답했다. 교회 목회자나 어른들의 어떤 모습에서 실망하는지를 물었을 때 위선적인 모습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형식에 얽매이는 모습, 일방적 소통, 훈계, 꼰대 같은 모습 순으로 나타났다. Z세대가 겉과 속이 다르고 정직하지 못한 목회자나 어른의 위선적인 모습에서 가장 실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선택 문항을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Z세대를 대하는 교회 내 장년들과 목회자들이 개선해야 할 모습을 물어보았을 때 일방적 소통, 훈계를 1순위로 지적했으며 위선적인 모습, 형식에 얽매이는 모습, 과거의 자기를 기준으로 이야기함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목회자, 장년과 Z세대 사이의 인식차를 잘 보여준다. 즉, Z세대는 교회 목회자나 어른에게 가장 실망한 모습으로 위선적인 모습을 가장 많이 언급했는데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교회 내 장년들과 목회자들이 개선해야 할 모습에서 위선적인 모습은 22%에 그치고 일방적 소통, 훈계가 오히려 37%나 차지했다. 이는 Z세대가 장년 세대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일방적이고 경직된 모습에 실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겉과 속이 다르고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에 더 실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향후 세대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격차를 소통 등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장년 세대가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더 큰 교훈과 감동을 줄 수 있음을 새길 필요가 있겠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중 선호하는 유형에 대한 질문에서 Z세대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선호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목회자와 Z세대 간의 선호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오프라인 선호 비율에서는 목회자는 36.5%, Z세대는 50.2%로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 즉 Z세대가 오프라인 예배를 선호할 것이라는 그 예상보다 Z세대의 오프라인 예배 선호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Z세대가 더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Z세대는 코로나 기간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독특한 경험을 했고 이는 곧 오프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더 강한 선호로 연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교회 예배와 모임 등을 점진적으로 오프라인 전환을 추진하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네, 여기서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게 192페이지 보면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도
어머니, 그거는 다 공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43.8%인데 아버지는 10.6%라는 거 보면서 여기 이제 아버지 세 사람이 있는데 좀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알게 모르게 그냥 아내한테 다 맡기고 좀 그랬던 게 있는데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어떠세요, 진 목사님? 저희는 아버지이자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개 다 합쳐도 어머니만큼 못. 말 되네. 그래 너무 좀 조금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놀랐던 거는 그 위선적인 모습이 Z세대들이 일방적인 의사소통보다 더 그러니까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고, 그건 당연히 우리 교회가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뭐 앞으로 정말 이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잘 추구해가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좀 놀라웠던 거는 Z세대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더 선호한다라는 게 예배에서 좀 신선했어요. 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더 선호할 줄 알았는데 이게 오프라인을 더 선호한다는 것도 좀 놀랐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느낀 점 있나요? 그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좀 더 선호한다 게 약간의 그 프로그램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온라인 프로그램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도 신선하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한테 요즘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 온라인 문화가 엄청나게 그 방대한 정보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들도 굉장히 화려한 게 많은데, 사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건 뭐 끼케야 줌, 끼케야 뭐 제페토 뭐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그마저도 좀 허술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놓쳤는데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상당히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저는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얘네들이 이 Z세대들이 관계를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는 사실 관계 맺는 게 그렇게 그렇죠. 쉽지는 않은데 예. 오프라인이 그게 더 강하고, 그리고 또 아까 여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교회보다는 사회라는 그런 것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이러는 데서 훨씬 더 그런 게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온라인 교육으로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 해본 거에 대한 더 큰 갈망? 이런 게 더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다들 너무 좋은 의견 너무 주셔서, 참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 때 질을 되게 높이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아마추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근데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그걸 만드는 데 투자를 하면 조금씩은 나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아시다시피 유튜브나 이런 걸로 다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상으로 가르쳐 주니까 사실은 좀 계속해서 노력하면 발전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랄까, 그걸 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아까 관계적인 부분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좀 더 많이 개발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우리 그러면 계속 읽을까요? 3. Z세대를 바라보는 목회자와 중장년의 생각. 너무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의 의견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은 Z세대에 이해되지 않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태도와 책임의식과 신뢰성 부족을 가장 크게 지적했다. 그 외 물질주의, 소비주의 성향도 다소 높게 응답했으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일부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목회자들이 일반적인 Z세대의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응답한 것으로 보여 실제 교회 내 크리스천 Z세대가 동일한 비중으로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별이 필요하다. 향후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 크리스천 Z세대에 대한 관계 형성을 할 필요가 있으며 교회 내에서 이러한 Z세대의 부정적 특성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Z세대를 더 포용하고 수용하기 위해 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Z세대에게 물었을 때 수평적인 의사소통 23.0%, Z세대 의견 적극 수용 21.4%, 전통적 예배 형식의 변화 21.3%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 그 외에 온라인의 적극적인 활용 13.3%, 소그룹 모임의 확대 10.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한 질문을 목회자들만 대상으로 했을 경우 수평적인 의사소통 42.5%, Z세대 의견 수용 22.6%, 소그룹 모임의 확대 15.9% 순으로 응답했다. 목회자는 Z세대를 포용하고 수용하기 위해 수평적 의사소통과 Z세대 의견 수용 등 관계와 소통 중심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Z세대는 이 두 가지와 함께 전통적 예배 형식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청년 세대와 소통과 함께 예배 형식의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트렌드 전망 및 시사점. 이 장에서 크리스천 Z세대들의 신앙생활, 이성교제,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와 기성세대의 생각도 함께 살펴보았다. Z세대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회와 신앙에 대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기성세대에게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 내 기성세대는 Z세대를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기성세대가 Z세대를 효과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독특한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고 이에 맞춰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에서 몇 가지 구체적 방안을 생각해보자. 첫째, 경청과 공감이다. Z세대는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느끼길 원한다. 기성세대는 이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Z세대와 열린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피드백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그들의 경험과 도전에 대해 공감하며 단순히 지시나 조언을 넘어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청년위원회라는 회의체를 만들어 청년부 임원과 당회원 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청년들은 그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청과 공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그 결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청년부 인원이 3배 증가했다. Z세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교회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경청하고 공감하는가에 관심이 있다. 그 의견을 반영하고 하지 않고는 다음 문제인 것이다. 둘째,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다. 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Z세대의 특성과 성장 환경을 고려해 그들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 먼저 Z세대는 디지털 콘텐츠와 매체를 통해 배우는 경향이 강하므로 교회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성경 공부나 기도, 예배 등의 주제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교회는 Z세대가 즐겨 사용하는 SNS를 교육적, 영성적 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온라인 예배나 교육 프로그램에서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도입해 Z세대가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디지털 기술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Z세대는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온라인을 병행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주중에 콘텐츠 공유 후 주일 예배와 소모임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멘토링과 관계 구축이다. Z세대는 멘토링과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 신앙의 선배들이 멘토로서 Z세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지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소그룹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교류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Z세대는 선배 세대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고 또 도움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라떼는 마리아와 같은 꼰대 스타일의 접근과 훈계는 원하지 않는다. 수평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식과 태도로 Z세대를 대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멘토링이 될 수 있다. 또 Z세대는 지나치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모임이나 일방적 강의 스타일보다는 소규모 혹은 1대1로 진행되는 대화와 관계를 선호한다. 교회 선배 세대와 리더들이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이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할 때 Z세대들도 마음문을 열고 그들의 진가를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투명성과 진정성이다. 교회는 Z세대를 포용하기 위해 진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정성 있는 리더십과 교회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리더들이 솔직하고 진정성을 보일 때 Z세대는 교회에서 더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 결과에서도 Z세대는 작년 세대의 위선적인 모습에서 가장 실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과 속이 다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Z세대는 리더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Z세대는 또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한다. 교회는 예산 사용, 리더십 임명, 프로그램 방향성 등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개인적이고 진정성 있는 관계 형성도 중요하다. 교회는 개인적 면담, 소그룹 모임,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 Z세대에게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그들의 신앙과 삶에 관심을 가지며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Z세대를 포용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진정성과 투명성은 중요한 원칙이며 이는 그들의 신앙 여정에서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교회와의 관계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된다. 다섯째, 다양성과 포용성이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이들이 환영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신앙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Z세대는 글로벌화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는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문화적 풍토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성평등과 관련해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장애 유형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교회가 Z세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통해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기성세대는 Z세대의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경청과 공감, 디지털 기술 활용, 멘토링과 관계 구축, 다양성과 포용성 존중, 투명성과 진정성을 통해 Z세대가 교회 공동체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세대 간의 신앙 전승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Z세대는 더 이상 달나라에서 온 외계인이 아니라 지구에 정착해 지구를 더 발전시키는 계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우리 스피리추얼 Z세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한번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친척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결산 보고서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서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 참 되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걸 제가 건너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접근이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 검색에 단번에 안 나와요. 유튜브를 통해 가거나 네이버 지도를 통해 가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가서 봤다는 거는 정말 뭐랄까요, 아주 긍정적인 사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또 그거 하러 오셨는데 하여튼 힘내시고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은데 힘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오늘 같이 읽은 스피리추얼 Z세대 관련해서 혹시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Z세대를 이해할 때 도덕성과 그리고 평등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 글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이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진짜로, 그리고 또 한국의 이 문화 자체가 굉장히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고,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지적하거나 또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Z세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산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잘 활용해서 교회에서 아이들과 좀 소통하고 또 교회에서 좀 이렇게 다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역시 성경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정말 다 필요하고 맞는 거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장로나 그 감독을 뽑을 때는 이러이러한 네, 사람들을 네. 뽑으라라고 얘기한 그것들이 오늘 읽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성경 말씀대로 그 진리를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어떤 세대도 다 아우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 이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딱 듣는데 엄청 공감되네요. 네. 네, 그런 그러네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혹시 목사님 나누실 거 있으세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세대든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도 제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것이고, 또 그 윗세대로 또 올라가면 그 이제 그 아래 세대가 막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말세다. 더 위로 올라가면 그 말세다라고 했던 분들도 그 윗세대에게는 말세였을 수도 이제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그거를 이해하고 서로 맞춰가려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생긴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제 마무리가 안 됩니다. 네. 방향으로 이해했어요, 나아가는 저희 다. 그런 예. 상황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건 사실은 우리 전시하잖아요. 2달에 한 번씩. 근데 이제 작가님들 제가 아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새로운 분들 이제 발굴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작가님들이 거의 대부분 인스타그램을 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안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한 3주 전에 인스타 아이디를 만들었고 갤러리 카페 아크로 만들었어요. 제 계정인데 아크로 했고, 저 카페에 커피 내리는 시간 있죠. 저거 이미지 딱 하나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현전 작가님, 그리고 영료 작가님, 그 다음에 또 오늘 만나게 되는 작가님, 그리고 우연히 또 이렇게 보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발견케 하신 그 작가님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아름 이제 팔로우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그 다른 세대들, 우리랑 조금 다른 세대들, 좀 새로운 문물에 익숙한 그런 세대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뭐 DM 이런 거 하고 하는 게 불편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DM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하고는 최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피리추얼 Z세대 오늘 6강이었는데요. 이제 벌써 6강 205쪽까지 읽었습니다. 내일은 싱글 프렌들리 처치,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스피리추얼 Z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